백신처럼 예방 차원으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이 따로 선호하시는 주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주사제를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좀 더 선호하는 주사가 있다면 이라고 끝나는 주사를 더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사의 신 3화 MC 주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병길 원장님 모시고 안구주사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안구주사에 대해서 감이 잡히셨나요? 지난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3화에는 개별 안내주사 약제에 대한 거를 하나씩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 2화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안내주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다시 문병길 원장님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대신 샅샅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원장님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한 번 더 모셨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3화에도 함께 하는데요. 제가 매우 귀찮게 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럼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1, 2화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많이 모아봤어요. 그래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안구 주사를 이제 맞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데 백신처럼 예방 차원으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주사를 맞았을 때 황반변성이 오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주사 치료의 적응증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드는데요. 결과를 보면 명확히 후기 황반변성, 즉 황반변성이 습성으로 전환되어 시력 저하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신 분들은 예방 차원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황반변성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주사 치료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재발을 하거나 질환의 활동성이 너무 강해서 시력 저하가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재발하기 전에 주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최근에는 대세처럼 이러한 치료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적으로 맞는 것도 실제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건강한 눈이나 초기 황반변성에 주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눈에 영양주사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눈 영양제가 있고요. 황반변성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것은 RS라고 하는 국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눈 영양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비타민 A, C, E, 그리고 아연이나 구리 같은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들에는 오메가3와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성분을 확인하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눈이 침침한 것 같은데 먹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건강하신 분들이 무조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외래에서도 젊은 분들이나 아이를 데려온 엄마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도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니고요. 황반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분들, 즉 중기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셨거나 한쪽 눈에 습성 황반변성이 있어서 다른 쪽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만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망막 전문의하고 상의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원장님 혹시 주사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주사가 제일 좋은 건지 원장님이 따로 선호하시는 주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은 좀 곤란한데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군요. 네.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제일 좋은 주사가 있다면 그런 주사만 남고 나머지 약제들은 모두 시중에서 철수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사 약제가 많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다양한 주사 약제가 있다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다양하다는 의미니까요. 저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질환의 상태가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와 신생혈관의 타입, 그리고 주사제의 효과 지속 기간,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이제 주사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바스틴으로 대부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많은 주사를 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선호하는 주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주사제를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힌트만 하나 드리자면 영어로 맙이라고 끝나는 주사를 더 선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간 꼭 한번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다시 드릴게요. 주사 비용이 좀 부담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실손보험이 따로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외래에서 실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주사나 검사 비용에 실손보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를 맞기 전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사를 맞기 전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백내장 수술과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을 했을 때에도 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할 때는 허문자로부터 3mm 떨어진 부위의 결막을 통해서 안내 주사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받으셔도 주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한 경우에는 주사 약제가 조금 빨리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효과가 좀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주 맞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좀 왜곡되어 있는 시야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나요? 저희가 이제 흔히 변시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사를 맞는 즉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몇 차례 주사를 맞아서 부종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 이러한 변시증도 어느 정도 일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주사를 하고 몇 차례 주사를 반복을 했을 때 눈에 차 있는 황반부에 물이나 피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먼저 망막 모양이 서서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능적인 회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서서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변시증도 일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시증 자체가 질환이 없을 때처럼 100% 회복되는 것은 대부분 아니고요. 보통 이제 치료가 잘 되었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병원을 와야 하는 경우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